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미국 국채 시장이 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에 직면한다는 소식 때문에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일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고요. 특히 나스닥에서는 1%대의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발표된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에서는 예상치 22만 5천 건을 크게 하회한 11만 7천 건이 발표가 되면서 조금 부진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수치는 전월비 1월에 비해서도 6만 명이나 떨어진 수치가 발표된 건데요. 이에 따라 현재 시장은 크게 요동치면서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은 오펙 플러스 회의와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변동성에 대응한 전략 준비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려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수요일장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일주일 만에 우리 해왕 마스터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컨디션 좀 괜찮으세요? 네, 오늘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떼셨네요, 스티커. 네, 지난주에 이거 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일주일 만에 또 인사 뵙게 되는데 지금 미증시가 갑작스런 급락을 펼치고 있는데 네. 지금 여러분한테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장세가 요란해요. 요란하다는 말이 나와요. 요란하다는 말이. 내일 이제 파월에 대한 연설을 좀 앞두고 있고 유가 회의도 앞두고 있고 굉장히 좀 빅 이벤트가 많은 상황 내에서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아직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증시가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을까요? 언제 오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오늘 해외 선물 넘버원에서 좀 드릴까 합니다. 근데 다만 좀 여러분들한테 집중을 해야 된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넘버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다시 보기를 한 번 더 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오늘 다시 한번 재차 기본적인 경제학적인 구조를 설명하면서 지금 증시가 왜 이렇게 오는지, 그럼 또 언제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을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정말 중요한 이슈가 두 가지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하는지 우리 해왕 마스터가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아토마스터가 주말에 온라인 강연회를 열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인데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으셨나요? 사실 이제 네. 아토마스터 분께서 월요일, 화요일 날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차트를 굉장히 잘 보세요. 네. 그렇죠. 저도 방송 가끔씩 보는데 차트 굉장히 잘 보시고 뭐 배울 게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 가끔 이제 주말에 한 번쯤 보시면은 차트 보는데 굉장히 유용한 스킬들을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이제 샵 뭐였죠? 0082번이요. 008 계속 까먹네요. 이쯤 되면 조금 외워주실 만도 한데. 네, 이제 외울만 한데 자꾸 까먹네요. 차트 보느라 이제 시황 체크하시느라 바쁘시니까
참여 방법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아토라고 보내주시면 이번 주말 강연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마지막으로 유튜브 라이브까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놀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해양 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는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오늘도 저희는 첫 번째로 골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를 살펴보시면 이 채권 수익률의 상승과 주식시장의 견고한 흐름을 보이면서 골드가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하락세가 연출됐다고 합니다. 이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안정세를 되찾았던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또 상승세를 보이면서 골드에 대한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가격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골드는 1%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1710.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골드 어떤 비유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골드는 요즘 사실 계속 매도를 들어주시는데 오늘은 또 특히 이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시장 일단은 추세는 매도로 확실하게 잡혔고 네. 이제 진입 단가는 여러분들 자 1715단가에서 17단가 사이 레인지 저항이 머물고 있네요. 이 단가 내에서 매도를 한번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손절은 21단가 넘어가면 손절을 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려요. 지금 진입 단가에서 손실률이 가장 짧은 구간은 1717.5 그리고 1724이 25에 대한 구간대 자체가 진입 구간 포인트로 잡힙니다. 오늘은 정확한 지적보다 네. 포인트 자체가 올라오면은 이 추세에 맞춰서 매도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715에서 1717달러 선에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손절 라인은 21달러 선 말씀해 주신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1717.5에서 1720 사이 레인지는 어떻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오면은 저항대 오면은 지금 채널 파동에 맞게끔 보는 건데 네. 익절에 대한 구간을 또 저점 갱신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구간대를 확보하는 걸로 가는 거죠. 그냥 단순합니다. 지금 금값이 떨어지는 이유가 국채 금리가 올라서예요. 맞죠? 굉장히 간단하게 보는 게 나아요. 자, 국채 금리가 18시 전후에 갑작스럽게 상승 랠리를 보이기 때문에 금값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국채 금리 한번 체크해 볼까요? 화면 좀 네. 돌릴게요. 자, 국채 금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14시 전후로 갑자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죠. 네.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래서 금값 떨어지는 거예요. 자, 금값이 다시 한 번 더 1.5를 뚫고 올라갈 것이냐? 네, 뚫고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아직 레인지 많이 남았어요. 제가 그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게 좀 있었죠. 금값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가나요? 1700까지 밑에까지 갈 거예요. 지금 다 왔어요, 여러분들. 1000택 이상 넘게 내려왔어요. 네. 신기하죠, 여러분들. 왜 떨어졌을까? 국채 금리가 올라서입니다. 앵커님이 시작할 때 얘기하신 부분이 있죠. 국채 공급량을 늘릴 거라고. 네. 근데 이거는요, 1월 때부터 늘릴 거란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냐면은 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잠시만요. 아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년도에 이제 진입할 때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21년도죠. 21년도 1월 이제 조지아주 기억하실 거예요. 블루웨이브 완성됐다고. 1월 5일이었죠. 완성되고 나서 갑자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건 뭐냐면 국채 공급을 쉽게 할 수 있겠네라는 전망이 펼쳐졌어요. 공급을 쉽게 할 수 있겠네.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게 미국 재무부에서 현금을 1.8조를 가지고 있다지만은 지금 시장이요. 어차피 1.8조 다 쓰고 또 할 거잖아.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은 의미가 없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요. 분위기가 형성된 게 이때부터예요. 국채 공급을 늘릴 거라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현금 확보를 해? 어떻게 재정 정책을 펼쳐? 미국에서. 그러면은 시장에서 국채 공급을 늘릴 거라는 사실을 눈치채는 순간은 어떤 들어가냐? 다 국채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국채 금리입니다. 이자율. 여러분들. 자,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지죠. 던지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급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왜냐면은 공급량을 늘릴 거라는 정부의 계획을 알고 있는 상황 내에서 누가 들고 있겠어요. 예시로 들면은 제가 이 노트북을 갖고 있는데 노트북이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한정판. 그죠?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여기에 이제 막 친필 사인 있고 막 연예인들 한정판이죠. 근데 이게 친필 사인이요. 계속적으로 한대 생산을. 그럼 이 가격이 떨어지겠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들. 재무부에서 국채 공급을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또 더 올릴 수 있다. 금값은 오늘 추세에 적합하게끔 매도 대응을 당연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편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는 얘기를 오늘부터 할 건데 이거 나스닥 할 때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요.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명목금리 보이시죠? 명목금리. 네. 이게 국채금리예요. 10년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근데요. 지금이요. 국채금리가 왜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되냐면은 모든 종목에 다 영향을 끼쳐요. 원래는 금밖에 영향을 안 끼쳤거든요. 근데 갑자기 증시에 영향을 받치기 시작했단 말이죠. 언제부터? 2월 중순부터. 아니, 2월 말부터 갑작스럽게.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면은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지 증시가 지금 왜 떨어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갑자기 증시가 폭락을 하네? 지금밖에 적용 안 되는 시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건 제가 나스닥한테 설명드릴 건데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10년물 국채 있죠. 10년물 국채가 이 명목금리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따 다시 설명드립니다. 네. 미증시 할 때. 10년물 국채는 명목금리다. 근데 이 명목금리가 지금 상승하는 이유는 어차피 재무부에서 현금이 바닥날 거기 때문에 국채 공급을 늘릴 거라는 사실을 저도 알고 옆에 계신 앵커님도 알고 밖에 계신 PD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안 떨어진다고? 다 던지는데? 그래서 매수 잡지 말라는 거였어요, 제가 금은. 금은 매도다. 한 달 전에 제가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저희 석영이 자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금값이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자, 화면 볼게요. 금값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제가 한 달 전부터 1월 1일부터 계속 강조했어요. 매도세로 내려간다고. 장기 매수 잡으면 이거 끝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금값은 오를 수가 없어요. 아직 국채 금리 때문이에요. 지금 이 국채 금리가 1.45%인데 지금 상황에서 1.7 레인지까지 올릴 수 있다고 가정이 열리고 있습니다. 더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혜영님 어디까지 내릴까요? 라고 궁금하지 않을까요? 이쯤 되면. 궁금하죠. 그죠? 정확한 답변을 지금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내릴까? 지금 레인지에서 구성되는 단가가 굉장히 간단하게 봐야 돼요. 이거 부딪힐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금 단가 보시잖아요. 1600 이제 중반 포인트예요. 1660포인트. 여기까지 레인지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반등 와요. 근데 이 구간이요.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뭐냐면은 지금 원래 이 타점 있죠. 고점 타점. 네. 고점 타점에서 1%대였단 말이죠. 분명히. 그죠?
근데 오니까 1. 금리가요? 그죠, 국채 금리가. 근데 지금 상황이 확대해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불과 1월 1일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1월 1일. 여기가 주봉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2평 다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자, 여기가 1%대였죠. 1%대였습니다. 국채 금리가. 지금 여기가 1.4%예요. 1.45%라고 가정할게요. 현재가 기준으로. 자, 여기까지 추가로 내리면 몇 프로 될까요? 1.7% 도달 가능성이 있죠. 그죠? 1.7%까지 국채 금리가 상승폭이 있다는 게 딱 아다리가 맞아 떨어집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1.7% 도달했을 때 뭔가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 시황이었어요. 연준의 카드요. 그죠, 연준의 카드가. 그러면 일단은 금값은 1,600 중후반대까지는 더 눌릴 가능성 높다. 아, 근데 이거를요, 네. 제가요 1,900대부터 얘기했어요. 다 내려왔습니다, 벌써. 1,700 뚫릴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1,700 초반대예요, 여러분들.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너무 명백히 있는데 금을 매수 잡는 행동은 지금은 아직 취해서 안 됩니다. 연준의 제스처가 탁 나오자마자 금은 탁 반등이 들어갈 거예요. 어떤 제스처일까? 국채 금리를 누르는 제스처죠. 국채 금리를 누르는 제스처. 그죠? 국채 금리를 누르는 제스처입니다. 이 부분 집중해야 됩니다. 일단은 아직도 하방이다. 국채 금리는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여유분이 있습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채 금리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봐주셨거든요. 지금 1.6%까지 올랐었는데 1.7%까지 오를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금값은 1,660달러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세적으로는 매도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자리값은 1,715달러에서 1,717달러 매도 진입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품은요, 오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일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오펙 플러스에서 산유량을 증산하기보다는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 때문에 오일 가격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는 또 증산을 논의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산유량을 동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어떤 가격 가리키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크루드오일 가격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14% 상승해서 61.04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일은 상승폭 확대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내일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지켜보는 게 어떻냐라는 전략에 쓴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네, 앵커님이 정확하게 좀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일단은 오늘 당일 차트는 관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단기 폭에 대한 매도보다 내일 좀 중요한 시황을 앞두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은. 4일날. 제가 한 2주 전부터 얘기했던 시황인데 지금 오늘 차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대기 구간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내일을 위한. 내일을 위한 대기 구간. 내일 굉장히 임팩트 있네요. 내일 또 제가 나오네요. 출연을. 그러네요. 그러면 결과 갖고 얘기를 할 건데 네. 오늘 내일 시황 때문에 이게 추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흔들 거다. 흔들 거다.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긴 힘든 장이다. 이거에 대한 반등은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네. 그런 얘기가 있겠지만은 적인 최근 하방세에 대한 조정이라고 봐도 무관해요. 조금 이제 시장에 대한 관망 포인트를 위한 대기 구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을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 오일은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유가가 많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어디까지 보냐면은 최하로 50달러 밑에까지 하방 돌파 들어설 수 있다고 가정을 좀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63달러 중후반대에 도달하면은 매도를 보세요.
라고서 그냥 힌트만 드렸었는데 제가 사실 이제 노란톡에서 얘기한 매도에 대한 단가는 63.50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네. 좀 어떻게 보면 노란톡에 대한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경에서 좀 얘기하기 힘들더라고요. 아. 네, 사실 지난주에. 왜냐면은 그 어떤 저에 대한 얘기를 집중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드린 거지. 사실 노란톡에서 좀 먼저 얘기를 드리고 지난주에는 그냥 63달러 좀 돌파 나오면은 고점 포인트가 나올 것이다라고만 좀 언급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단가가 사실 여기예요, 여기. 63.50인데 이 자리네요. 이게 올해 획기적인 내용이 없다면 저는 올해 뚫기 어렵다고 봐요. 올해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뚫기가 어렵다고요? 네, 21년도의 고점이 아닐까. 아. 과감한 발언인데 네. 굉장히 과감한 굉장히 과감한 발언이긴 하네요. 굉장히 과감한 발언이에요. 사실 지금 유가에 대한 이제 공급 정책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정부가 그린케어 중심, 이제 친환경 여러분들 중심으로 좀 사업을 펼치고 그걸로 인프라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해 갖고는 사실 이제 공급량을 늘릴 만한 희소식은 사실 크게 없어요. 근데 이게 그린케어 정책이 조금 웃긴 게 뭐냐면은 그만큼 수요량도 안 따른다는 거예요. 수요량도. 그러니까 동반 하락인 거지.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나아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63.5 좀 기억하세요. 이 자리. 이 자리 네. 좀 기억하세요. 제가 좀 차트를 크게 볼게요. 10년 랠리로 좀 보도록 할게요. 63.5에 진입하신 분들이 좀 다수 있으실 거예요. 화면 좀 돌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차트가요. 크루드 오일 주봉이 주봉. 제가 아까 주봉도 얘기를 하는데 골드도 주봉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크루드 오일도 중요 핵심 자리에 좀 머물고 간 상황입니다. 자, 차트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증권사 차트 키시면은 보통 이제 마이너스 포인트는 안 나올 거예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차트를 좀 크게 봐야 되는데, 자, 작년에 여러분들 재밌었던 게 마이너스 40까지 갔었죠. 40까지. 네. 많이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고.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저장고만 있었으면은 네. 유가를 좀 공짜로 얻어올 수 있는 기회인데 아. 저장고가 가득 찼기 때문에 유가가 바다에 떠돌았던 사태죠. 맞아요. 근데 좀 재밌는 얘기를 하면은 네. 가스는 마이너스로 안 간대요. 왜요? 가스는 세라서? 네, 그 자리에서 태워버리면 그만이다. 아. 이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팩트로 좀 드러난 거고 유가는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쵸. 바다에 그냥 풀 떠다니는 수도 거야. 없고. 가져가, 제발 돈 줄 테니까 가져가, 이런 사태가 된 건데 네. 만 좀 보고 하면 2007년도에 있었던 2007년도에 있었던 150포인트가 유가 최고가였어요. 유가 최고가. 근데요, 자, 이거 채널 파동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하단에 있는 채널 파동, 이거 어차피 지금 단가가 한번 지났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예요. 자, 지금 증권사 차트에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차트가. 왜냐하면 마이너스에 대한 표현이 제약적이기 때문에 HTS 여러분들 보시는 증권사는 표현이 안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항대죠. 보이시나요? 네. 지금 이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확대 주봉이어서 잘 안 보이지만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여기서 맴돌고 있어요. 여기는 레인지에 대한 상단 레인지에 도달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에요. 여기서 50달러까지만 눌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방폭으로. 근데 이 구간에서 올해 레인지가 계속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일단 전제가 높아요. 이 구간에서. 올해 21년도에 대한 분석이 원래 이제 45달러 내외에 대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상방 찍고 그 레인지로 하방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일단 차트 분석은 이래요. 자, 그리고 시황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이제 감산 정책을 펼친 게 2016년도부터죠, 여러분들. 16년도 말부터예요. 이때부터 이 네모칸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하방값을 기록하기보다 레인지를 펼치다가 사우디 사태라든가 다시 또 사우디 사태라든가 이때만 하방폭을 좀 크게 가리켜요.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감산을 4년 동안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감산을 정책을 이끌어서 어떻게 보면은 50 레인지에 대한 구간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끌었던 게 오펙에 대한 정책이었는데 이걸 버린다? 굉장히 저는 뜨거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와, 이걸?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60달러 도달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지만은 증산은 무리다. 증산은 무리입니다. 근데 감산은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긴가민가한 타이밍이에요. 여태까지 사우디가 4년 반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버릴까라는 의문감도 굉장히 큰 시기고. 근데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보는 관점이 이래요. 증산이 아니라 감산만 안 하더라도 증시가 하방폭에 대한 랠리를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였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죠, 여러분들. 조금만 더 확대해 볼게요. 지금 저항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주봉 레인지. 제가 63.5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지금은 뭐냐? 해외 선물 할 줄 아시죠, 다들? 본절 그냥 홀딩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다시 오면은 무수익으로 끝나는 거고, 여기서 바라보시는 분들은 장기 포인트로 50까지 보세요. 그래야지 수익 크게 납니다. 이거 강조했습니다. 50 하방 돌파하는 구간까지. 그럼 한 계약 기준으로 보더라도 $10,000가 넘어가요. 여러분들 한 계약 기준으로 보더라도. 할 만한 대응이에요, 이거는. 손실은 $2,000 내지만은 순익비는 이제 $10,000가 넘어가는데 할 만한 대응이에요. 이거는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 굉장히 높은 구간이었다고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월물이 바뀌었어요. 4월물로. 기억하시죠? 해외 선물하신 분들은 월물 바뀌고 잡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월물 바뀌고 63.8 도달했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이 차트 기억하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 가스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천연가스인가요? 천연가스입니다. 네. 이것도 주봉으로 볼게요. 이거 저 해왕은 뭐 선 하나 가지고 저걸 예측을 하냐? 이럴 수 있죠. 아니에요? 저는 근데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올해가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굉장히 거시적으로 내다보신 거잖아요. 그 채널 파동 하나로. 그러니까 이제 고점이 네.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 지금 여기 없으실 수 있어요. 제가 2019년도, 18년도 말에 여기 서경에서 네. 오래 그 계셨 가스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화석이에요, 화석. 자, 여러분들 제가요 2018년도 말에 네. 제가 그때 이제 여기 서울경제에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톡스타라고 있었어요. 톡스타요? 네, 톡스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녁 8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어. 그때 이제 글로벌 시황에 대해서 체크하는데 네. 그때 그 가스가 엄청나게 급등했었어요. 시- 네, 18년도 이때예요, 이때. 근데 제가요 뭐라고 했냐면 네네. 여러분들 이거요 무서워하지 말고요 4,800에서 그냥 매도 잡고 버텨보세요. 수익 나요. 여기 똑같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가스예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그냥 하방 꺾이죠, 여러분들. 이게 간단한 선 하나지만은 이게 자주 나오는 코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코스 아니라는 거 느껴지시죠? 10년 만에 왔는데 저항대가 보이는 저항대가 이거 어떻게 안 들어가요?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63.5 10년 만에 오는 자리였어요. 그냥 선 하나로 보이는 자리인데 간단하죠. 근데 시황이 앞두고 있는데 오펙 회의도 앞두고 있다? 가능성 높은 거죠, 여러분들. 가스 보이시죠? 근데 가스는요, 여러분들 진짜로 0은 안 깨지네요. 가스는 0은 안 깨져요. 이거 안 깨진다는 겁니다. 하늘로 날려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태워버리면 그만이에요. 태워버리면. 마이너스를 갈 수가 없는. 마이너스를 갈 수 없다. 기체니까. 예. 네. 근데 유가는 못 버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제가 간단한 선 하나지만은 유가가 63.8이죠. 최고가 기준, 4월일 기준 63.8인데 이게 올해 고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고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서 하방 50달러 폭 가리키고 거기서 이제 레인지를 올 한 해 동안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시장이라는 건 항상 변하잖아. 그렇죠. 만약에 말도 안 되는 내용이 하나 터지면은 네. 그때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올해 전망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네. 평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일은 계속해서 이제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50달러 하반까지 조금 내다보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올 한 해 이 한 해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오일은 하방 추세일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증산은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고 또 봐주셨기 때문에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들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나스닥 알아보도록 할게요. 함께 뜨는 기사 보시죠.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지수 선물이 상승분을 반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지난주에 1.6% 터치했고요. 오늘 1.46까지 또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말까지 모든 성인들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의 공급을 결정짓겠다, 공급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경기 회복 기대감이 형성될 뻔했는데 금리 상승 때문에 주식시장은 상승폭에 제한이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은 어떤 시세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미니 나스닥 0.46% 하락해서 12,99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13,000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보시죠.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나스닥은 매도네요. 네, 네. 시장을 거스를 수 없는 거죠. 갑자기 근데 또 급락세가 연출돼가지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아까 제가 국채 금리가 몇 시 기준으로 갑자기 올랐다고 했죠? 2시? 1시? 아니요. 18시 기준. 18시였나요? 네. 2시인 줄 알고 잘못 18시 들었네요. 기준으로 갑자기 급락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네, 맞죠, 여러분들? 좀 이따가 차트 다시 볼 텐데 지금 파동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이제 레인지 구성으로 좀 들어가는 단가 좀 상단에 있긴 해요. 상단에 있긴 하는데 오늘 포인트는 13,075포인트에서 13,100포인트 사이 여기 저항대 하나 있다는 점. 여기 저항대에서 한번 다시 대응을 매도로 들어가야 돼요. 미증시 개장하고 반등이 이루어지면은 그때는 매도당을 좀 짧은 손절로 구성하기 좋은 단가다라고서 평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00에서 13,005포인트 저항 말씀해 주신 게 맞나요? 13,075에서 13,100포인트. 13,075에서 13,100포인트 저항 부딪힐 수 있다. 그때 매도 진입 보시라라고 전략 세워드렸고요. 저희가 개장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세한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화면 볼게요. 아까 설명하다 만 건데 오늘 개장 3분 남았으니까 3분 설명하고 개장 파동 한번 보고 다시 설명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까 명목금리는 뭐라고 했죠? 10년물 국채. 네, 10년물 국채 금리. 자, 물가 상승률은 뭐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자, 이거 기억하세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이 네. 되면은 실질금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주식하고요, 네. 비트코인, 부동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해서 버블 현상이 굉장히 펼쳐지죠. 네. 투자 자산에 대해서 어쨌든 버블이 굉장히 펼쳐지는 시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인데, 자, 여러분들 이게 예치 금리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예치 금리는 제자리인데 물가만 올라. 그럼 누가 예치를 해요,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실질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이든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가격 거품 현상이 그때부터 발생을 합니다. 지금은 증시가 올려졌던 이유는 이 부분 때문이에요. 근데 회왕님, 왜 최근에 증시가 왜 이렇게 힘이 안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적이겠죠. 네.
이게 지금 원래 마이너스 1%였는데 지금 최근에 마이너스 0.6%까지 올라갔어요. 자금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증시에. 굉장히 간단하죠? 네. 마이너스에 더 들어갈수록 가격 거품 현상이 더 펼쳐집니다. 기억하시죠? 내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증시에 자금이 쏠리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에 더 깊숙이 들어가야 증시가 거품이 쌓이는데 여기서 좀 빠진다? 그러면은 증시에서 자금이 빠지게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봐야 돼,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 왜 마이너스 0.6%로 갔냐? 국채 금리가 올라섭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쉽게 이해해야 돼요. 국채 금리가 갑작스럽게 급등하니까 안전자산인 금값은 빠지고 증시도 빠지는 겁니다. 원래는 증시에 영향을 안 끼쳤어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제일 중요해요. 왜 증시에는 최근까지 영향을 안 끼치다가 2월 말부터 갑작스럽게 영향을 끼쳤을까? 아직도 이거를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증시가 빠지는 이유는 이게 회복 국면으로 다소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럼 증시가 다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더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증시는 올라가요. 코스피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자, 일단은 위장, 개장 속보 보시고 제가 더 추가적으로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고 가시죠. 네,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0.15% 하락, 다우존스 지수는 0.12% 하락,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는 0.1% 하락하면서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상품들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크루드 오일만 홀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미니 S&P 500 0.09% 하락해서 3,86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입니다. 0.1% 상승 하락해서 13,038.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가격입니다. 1.7% 상승해서 60.8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1.3% 하락해서 1,711.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로 FX입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2060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개장하자마자 미니 나스닥은 하락폭을 줄여내고 상승 전환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양봉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해양 마스터께서 13,100포인트가 저항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포인트 터치하고 다시 한번 매도로 들어설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지금 일단은요, 오늘 18시 이후에 갑작스럽게 낙폭이 이루어졌는데 네. 다시 한번 이제 미장 개장하면서 지금 상황이 제가 왜 그 자리를 좀 지지했냐면 가장 안정적으로 매도를 볼 수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갑자기 조정대에 거래량이 실려버리면요, 이제 휩쇼적인 거래가 터지기 때문에 조정 반등이 좀 세게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인 구간에서 75에서 100포인트 사이 이렇게 보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그래도 47포인트까지 터치를 했는데 계속 이 기세로 좀 올라온다면 오늘 방송 안에 우리 해양 마스터가 말씀하신 그 자리값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가능성 있죠, 네. 여러분들. 네. 근데 지금 국채 금리가 아무래도 좀 국채 금리가 한번 힘을 받아버리면 좀 원웨이성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사실 제가 이제 금값을 좀 보는 게 12,500포인트까지는 좀 한 번 더 터치하지 않을까. 나스닥이요? 네, 좀 많이 남았는데 12,500까지는 충분히 한 번 터치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방송이 좀 성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어떤 시청자분께서 나스닥이 12,000까지 왔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진입인가요? 매수로? 그때는 진짜 가능성 높아요. 12,000까지 오면은 네.
그거는 진짜 강하게 한번 장기로 가야 돼요. 장기 매수로요? 네, 신고점도 도달할 수 있어요. 거기서 진짜 많이 먹어요. 그거. 네. 근데 시장은 항상 변칙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때 12,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저도 사실 좀 많이 없어요. 아. 12,500까지는 좀 가능성 높게 보는데 지금 네, 근데 52포인트까지 터치를 했다가 지금 조금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좀 기다려야 돼요. 75포인트까지 상승하는 걸로 가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멀었어요. 좀 거래하지 마세요. 75 여기가 손절 굉장히 75에서 100 구간 여기가 손절 제일 짧습니다. 오. 우리는요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무조건. 네. 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레버리지 싸움이에요. 위험도가 올라가면은 정말 안 좋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장 상황을 함께 지켜봤는데요. 개장하자마자 하락폭을 줄여내면서 나스닥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13,075에서 100포인트 저항선 그 부근에서 매도 진입뷰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바로 다음 상품 유로 FX. 얘기를 좀 이어가야 되는데 네, 어떤 아까 이야기? 이제 네. 나스닥 설명하다가 제가 말아가지고 네.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이어가고 인플레이션 이야기요? 네. 그러면 그 이야기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유로를 보면 안 되죠. 지금 이 중요한 얘기를 계속 했는데 네. 여러분들 제가 왜냐면 다시 한번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구간에 더 들어갈수록 자산에 대한 거품이 더 올라간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해왕님, 왜 최근에 증시가 조정폭을 겪었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실질금리에 대한 지금 실시간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실질금리에 대한 결정은요. 물가 상승률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자, 명목금리와 물가 상승률을 두 개를 분석을 해야지 증시에 대한 방향성을 맞출 수 있다는 게 주 포인트입니다. 기억하시겠죠? 자, 명목금리가 갑작스럽게 최근 급등하다 보니까 여러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5로 회복하면서 증시가 빠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요, 증시가 빠지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물가 상승률에 대한 상승 대비 명목금리가 급등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증시가 빠지고 있다. 물가 상승률 대비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자, 차트 한번 보시죠. 차트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물가 상승률입니다. 여러분들. 자, 1년 차트로 볼게요. 최근에 증시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증시가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율이 같이 올라가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마이너스 1%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맴돌았단 소리예요.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던 상태인데 최근 폭이요. 정말 웃겨요. 10년물 국채는 오버슈팅이 날아가는데 인플레이션율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아까 회복하죠.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 기억하세요. 자, 2월 24일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율이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2월 24일 기준으로. 자, 10년물 국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월 24일 기준으로 자, 이 자리네요. 24일 기준으로 국채 금리만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물가는 떨어지는데. 맞죠? 자, 1시간 봉으로 볼게요. 자, 화면 좀 바꿀게요. 네.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4일 기준이에요. 다시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국채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가죠. 근데 인플레이션율은 멈췄다는 거예요. 이 현상 때문에 증시가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해왕님, 이게 제일 핵심이죠. 증시 언제 올라요? 여기서 해답이 나오겠죠.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힌트를 조금씩 얻을 거예요. 힌트를. 증시가
이때 오르겠는데? 지금 하단 자막 나오죠? 페드의 대응입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명목금리랑 물가 상승률이 같이 오르면은 증시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지만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은 최근에 명목금리는 오르는데 물가 상승률은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증시가 떨어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증시가 다시 오르려면 실질금리가 다시 더 마이너스 구간으로 가려면은 연준에서 10년물 국채에 대해 누르는 행동을 취하면 돼요. 근데 힌트가 나와버렸네. 최근에 외신 뭐였죠? 앵커님 외신 최근에 뭐 나왔죠? 어제? 어떤 이번 연준에서 어떤 전략을 좀 구성할 수 있다. 어떤 전략이요? 10년물 국채를 누르는 장기 국채를 더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전략에 대한 네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현실적인 수단으로 본다면은 YCC 정책은 너무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왜냐? 무제한 채권 매입이라는 너무 극단적인 어떤 제스처이기 때문에 이 대응보다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전략이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 큰 타격을 안 주면서. 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전략은 무엇이냐? 연준이 한 달에 90조씩 살 수 있어요, 채권을. 근데 살 수 있는 전체량은 정해져 있는데 장기물 채권에 대한 비중을 더 싫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명목금리가 누를 수 있는 제스처를 충분히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시가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실질금리가 더 하락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명목금리가 상승하니까 그죠? 실질금리가 다시 마이너스. 장기 다시 정리할게요. 네. 장기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장기 금리가 하락하다 보니까 실질 금리가 더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증시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꼭 이해하세요. 증시가 다시 오를 수 있는 건 네. 연준의 카드에 달려있다. 저 원래요 증시 볼 때 연준 카드 볼 때 증시 안 봐요. 근데요 지금 시장은요 실질금리에 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연준이 만약에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잖아요. 그럼 증시가 올라버립니다. 눌러버리는 순간 그냥 올라요. 그러니까 진행을 실제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이 카드를 우리가 고려하고 있다라는 발언 자체만으로도 아니요 진행을 해야죠. 실제적으로. 네,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 네. 일단은 내일 파월의 발언에 그게 촉각이 서 있는 거예요. 만약 파월이 이거를 떡밥을 던져버리잖아. 네. 그럼 증시가 올라버려요. 증시가 올라버려요. 네. 왜냐면 그때 이제 국채를 연준에서 장기 국채를 산다고 이러면 네. 너도 나도 사거든. 그런 현상이 펼쳐지니까 국채 금리가 내려. 떨어지겠죠. 네. 그럼 증시가 다시? 올라가 다시. 근데 아무런 멘트를 안 던진다. 설마 하면서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일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 FOMC 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번 달 FOMC 회의 때. 네, 이번 달 2주 안 남았죠. 네. 3월 15일, 16일, 이때 열리는데 2주 좀 안 남았는데 이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증시 반등이 그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 하락폭 나와도요.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연준은 한 번은 누를 거예요. 그때 맞춰서 어떻게 보면 증시가 팍 올라가는. 여기 주식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때 한번 발 맞춰 보세요. 대형주 위주는 그때 위월. 그때 올라요. 오른다고. 그때 올라요. 나스닥 힘 받아버리잖아. 어쩔 수 없어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 받을 수 있다. 저는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봅니다. 중요하네요. 네, 여러분들이 글로벌 증시를 봐야 되는 이유고 이게 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좀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방송을 통해서 얘기한 점 한번 보신 분들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우리 아토마스터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아토마스터의 강연회, 코스피 과연 3,500포인트 도달할 수 있을까? 이 주제 궁금하신 분들은요, 문자 샵 0082번 받는 사람 설정하시고 내용에다가는 아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간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 고생해주신 해왕 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성공 트레이딩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